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내일의 진행을 맡은 박명석입니다. 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앞길을 좀 예측을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CEO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걱정들을 안고 있겠죠. 각 기업들의 CEO의 천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명리학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내일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규문입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진그룹 남매의 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오늘 요즘 최근에 굉장히 그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누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3남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조원태 회장이 둘째, 그리고요. 첫째가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렇게 뭔가 좀 지분 다툼이 최근에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대표자의 상인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예,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10,000원짜리 딱 놓고 그 세종대왕거 어진 그걸 놓고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관상이란 것은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얼굴, 체형,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몸에서 나는 냄새, 이 모든 걸 다 보고 그 사람 주변에까지 있는 거 다 보는 게 관상이고, 사람만 보면 사람인 자 써서 인상. 아, 그렇군요. 얼굴만 보면 면상. 예. 자, 오늘 그래서 면상만 갖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굴 면자 써서 면상. 예.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 들어가 있는 동굴이 얼굴입니다. 그래요? 네, 얼이 들어가 있는 얼은 순수 우리나라 말로 정신, 마음이에요. 예, 맞죠. 예, 마음에 들어가 있는 동굴이 바로 얼굴인 거죠. 예. 근데 이 얼굴 중에서 제일 관상에서 중요시 보는 데가 바로 어디냐? 아까도 눈 보시던데요? 눈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눈입니다. 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눈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눈의 모양과 눈빛. 눈빛은 맑고 깨끗하고 반짝반짝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보면 그 유행어 만든 최민식인가요? 예.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이거 그쵸.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고, 눈의 모양이 참 중요합니다. 눈의 모양은 남성 같은 경우는 가는 듯 하면서 길면서 눈꼬리가 위로 싹 올라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눈만 갖고서 보게 되면은 우리 조원태 회장을 먼저 볼까요? 예. 회장 같은 경우는 눈꼬리가 밑으로 살짝 쳐졌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좋다는 거 아닌가요? 저런 경우는 사람이 좀 부드러워 보이고 인자해 보입니다. 제가 사실 좀 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앵커하죠. 만약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좀 날카로워 보이고 강인해 보이니까 채널 돌리지. 근데 그게 더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인자해 보이니까. 부드럽고 인자해 보여서 좋은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뒷심이 좀 약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마음이 여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이 조현아 전 부사장 눈을 보면 송평 같은 눈에 눈꼬리가 맞습니다. 일자하면서 끝이 살짝 올라갔어요. 이럴 경우는 좀 당당해 보이고 당차 보이고 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이 뭐 남매의 나이다 뭐 이러는데 두 사람의 면상 그 중에서 눈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부드러움과 강함의 대결, 강함과 부드러움의 대결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가설을 통해서 명리학이라는 가설을 통해 가지고 예측만 해주는 건데 네. 참고로 좀 헷갈린다.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노자에 따르면 네, 노자에 따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셨고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기 돌파의 강한 모습을 보일 사람은 어떤 부드러움일까요? 강함일까요? 위기다. 예. 위기라는 것은 뭐 전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 네, 싸움, 그렇죠. 네. 전투, 뭐 죽느냐, 죽이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이런 게 이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전투, 싸움을 할 때는 용기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돌격하고 싸움 잘하고 용장이. 마치 싸움닭처럼. 오.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싸움닭일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머릿속에 딱 누군가가 떠올랐을 거예요. 각자 판단에 이거 맡기겠습니다. 누가 더 싸움을 잘할까? 싸움닭. 그러니까 위기 돌파라는 것을 어떤 전시 상황에 비유를 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위기 상황일 땐 그런 거예요. 예, 그쵸, 위기가 그쵸. 지나고 났을 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격투기는 링에서만 하는 거지 링 바깥으로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고 장수도 전쟁터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이요. 삼자연합이라고 구축한 연합이 있습니다. 강성부 KCGI 펀드 대표 그리고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 이렇게 세 사람이 손을 잡았다고 해서 삼자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위기 상황이고 전시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손을 잡았으면 정말 그게 동맹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 궁합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궁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주로 보는 궁합도 있고 예. 관상으로 보는 궁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일단 제가 이 세 사람의 사주는 모르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떠도는 사진 요걸 갖고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이 전쟁터에서는 그 현명한 장수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장수. 예. 일단 용기 있는 용장, 예. 지혜로운 지장, 예. 덕으로 이끌고 가는 덕장. 그렇죠. 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조현아 사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 돌격대장 같은 그냥 들이미는 용장. 이런 용장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산해내는 이 머리로서 지혜로서 싸움에 임하는 지장은 바로 강성부 대표라고 볼 수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권홍사 회장. 덕장 예를 들면은 우아하게 폼나게 편안하게 챙기는 덕장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홍사. 권홍사 회장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재밌게 또는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보면 고스톱 쳐보셨습니까? 조금 칩니다. 예. 조금 치는 게 아니고 칠 줄만 알면 됩니다. 예. 고스톱판에서 보면은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못 먹어도 고 무조건 스타일인가요? 못 먹어도 고 때리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강성부 대표 같은 경우는 고스톱 화투패를 하나부터 열까지 48장을 쫙 계산해 집어넣어가지고 이 치밀하게 쓰리고의 피박까지 들어가는 계산을 짜내는 그런 어떤 지장인 것 같고 내가 이길 수 없는지 판단해서 그 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다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쓰리고의 피박까지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해. 그래요? 예.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권홍사 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팔고 폼나게 편안하게 돈 버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사진으로선 제가 받았는데 네.
어떤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진만 보시고 결정을 하셨을 때 용장과 지장과 덕장의 조합,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은 조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 관상만 보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네네네. 사주도 봐야 되고 아 예. 이름풀이도 해야 되고 또 이 살고 있는 집, 사무실, 공장, 풍수 그걸 이 다알 수는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게 분석 들어가야지 정확도가 들어가는 거지. 일부부 나무의 가지를 보고서 이 나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조금 좀 그 정확도에서 좀 떨어진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진만 보고 판단하셨다는 점, 말씀을 드렸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처음에 제가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좀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 항공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시국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풍수지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 항공업계가 위치한 저 자리 터는 풍수지리상으로 어떤가요? 일단 이 김포공항, 김포 지명을 보면 옛 지명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풍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 김포. 세금이거든요. 오. 포구포. 이 쇳덩어리의 포고. 물론 항구도 될 수 있는데 네. 벌써 옛 우리 선조들은 여기에 이 쇳덩어리가 뜨고 난다는 걸 이미 간파라고 김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요. 또 하나 예. 한남동. 한남도.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죠. 그렇죠. 네. 그거 왜 한남동인지 아세요? 한강의 남쪽인가요? 아닌데? 강북인데? 남쪽은 한강, 뒤는 남산. 그래서 한남동, 배산 임수 예. 가장 풍수에 전형적인 건데 그 풍수는 예나 지금이나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교통의 요지. 네네네. 이게 요즘은 뭐 교통의 요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역세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이 적을 막아내고 물자가 풍부한 곳, 예, 이런 곳.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제 경치가 아름다운 곳. 요즘은 요것도 우리가 뭐 숲세권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숲세권, 물자가 풍부하고 뭐 이런 적을 이런 건 요즘 학세권하고도 좀 굳이 갖다 붙이자면 예, 예. 할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대한항공의 본사 위치를 딱 보게 되면 그 앞으로 서쪽, 서남쪽, 서북쪽으로 그냥 김포공항 어마무시한 마당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 저기 마당이군요. 네. 우리는 김포공항인데 대한항공에서는 자기 앞마당이야. 아, 그래요. 예. 예. 어마어마한 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치 옛날 그 대갓집 앞마당이 엄청나게 넓은 것처럼. 네네네. 예. 거기에다가 저 일대는 다 평지야. 원래 비행장 주변은 다 평지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그중에서 가장 높게 솟아오르는 건물이 바로 대한항공 본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위로 솟구쳐 올라온 거죠. 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군요. 또 하나 그 뒤로 보면 대한항공 뒤로 보면 오거리가 바로 있어.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또 오거리 뒤로 외발산 사거리가 있습니다. 예, 아예 교통의 요진 거죠. 그러네요. 더군다나 대한항공이 교통 관련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교통 관련 기업이니까 교통이 많이 이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대한항공은 풍수적으로 괜찮은 곳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체, 교통업체가 뭐 요즘 위기다 그러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풍수적으로 보면 대한항공 자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쭉쭉 비상 전세를 향해서 비상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 주인은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 대한민국에 네네네. 뭐 문민정부다, 뭐 국민정부다, 뭐 참여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리더는 바뀌는데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대한항공 자체는 제가 볼 때 풍수적으로 보면 승승장구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대한항공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매난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내년까지도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간다면 결과가 좀 어떻게 지금이랑 달라질까요? 일단은 저 두 사람의 얼굴을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벌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네네네. 두 분의 얼굴을 보면 돈복이 더 많으신 분이 네. 조원태 회장입니다. 그래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네. 사람의 얼굴에서 돈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코입니다. 예. 저 코 보십시오. 완전히 복주머니처럼 생겼잖아요. 예. 이건 전문가인 내가 아니래도 일반인들이 봐도 와 완전히 복코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복코라는 얘기 참 많이 쓰죠. 예, 평소에도. 돈 들어오는 좀 복주머니 코예요. 예. 그래서 돈의 어떤 그런 크기로 봤을 땐 조원태 원태 회장. 회장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이 인터넷 상태에서 나와 있는 생년, 생월, 생일 네. 4주가 아니고 3주입니다. 예. 생년, 생월, 생일, 생시면 4주, 4개는 4주인데 예. 인터넷은 태어난 시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 생월, 생일 3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조원태 회장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어떤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조현아 조현아 전 전 부사장은 대지의 넓은 어떤 그 초원, 논밭 이런 형태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비행기는 하늘에서 떠요, 땅에서 다녀요. 땅에 출발해서 하늘에서 뜨죠. 예. 그러면은 이 비행기 항공은 주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니까. 예, 그쵸. 태양이 더 유리할까요? 땅이 더 유리할까요? 태양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항공 산업 자체는 예. 조원태 회장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이라는 한 해의 3주를 갖고서 딱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이 하늘의 태양에 좀 이 비구름이 좀 끼는 현상이고 그래요. 대지 넓은 대지 논밭에는 이 가을에 어떤 곡식 열매가 좀 걷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내년이. 네, 그래서 내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조현아. 조원태 회장 네. 선방, 조현아 전 부사장 우세.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비가 내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땅에서는 오히려 곡식이 자라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전으로 갔을 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명리학에서 말하는 천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천명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천명, 이 두 사람에게 나오는 그 천명이 뭔가요? 천명,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하늘천, 네. 하늘을 알고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하늘과 땅, 천지를 통해서 사람의 명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기누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릎팍. 예, 천기누설이라는 게 근거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누설이라는 것은 사실 훔쳐보는 거, 이거 누설한다. 훔쳐가지고 원칙이 아닌 비루트를 통해서 흘려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분석해서 하늘과 땅을 분석해서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를 좀 예측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천명인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황제 천자의 학문에서 천자의 학문이라고 그래갖고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경제 이제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식 같은 거, 주식의 대가가 예측을 해도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뭐 기획재정부다, 뭐 삼성 뭐 경제연구소다, 이런 우리나라 석학들, 대석학들이 경제 지표에도 수시로 우리 잘못해서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기예보도 또 잘 맞지만 가끔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예, 얼만큼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의 어떤 그 천명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부원 설명을 하면, 네.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보다 좀 이 건강한 체질인 것 같아요. 사주로 관상이나 이런 걸로 명리학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100m 달리기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100m 달리기도 잘하면 금상첨화일 텐데. 네. 요게 양쪽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쟁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게 동양 쪽이지 않습니까? 명리학은 동양인데 네, 서양 쪽으로 가서 전쟁의 신. 동양 쪽에서도 신이 있나요? 전쟁의 신 바로 손자병법을 지은 손모입니다. 손모. 손자병법에서 손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이다. 끝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지금 답을 드렸잖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이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쟁의 신 손자병법에서 손모가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의 신이 그렇다고 하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 가화만사성. 그럼요. 예, 가와만사성.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지금만큼 정말 딱 들어맞는 단어는 뭐 가와만사성 말고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한진그룹 남매의 난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어떤 지분 다툼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재밌게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조규문 박사님과 함께 첫 번째 기업내일 시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오늘 진행을 처음으로 해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 어떤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경제 기업 분석을 하고 접근한 게 아니고 네네네네. 명리학자 입장에서 명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어떤 방송이라든 미디어에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처음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처음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나아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정말 즐거운 얘기 준비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늘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저희 기업내일이 100%를 예측을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는 현재 각 기업과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어떤 길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뭐 그냥 제시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